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예전처럼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보면 문득문득 서글퍼집니다. 만나자는 사람이 줄어들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불안합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북적거리던 인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 덩그러니 남겨진 그 고요함이 참 어색하더군요.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왠지 모를 초라함. 오늘은 많은 60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관계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이 재산이다, 친구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고 싫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이 넘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많은 관계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었나? 그 많은 관계 중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 고독이라는 이름의 가장 화려한 선물이라는 철학자의 얘기를 읽으면서 와닿으면서도 와닿지 않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합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나니 우리 삶엔 필연적으로 구멍이 생깁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내 새끼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났네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김 부장님, 박 이사님 소리를 듣던 시절에는 내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조사 때마다 선물이 날라왔고 저녁이면 술잔을 기울일 동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갈 곳이 없습니다. 핸드폰 주소록에는 아직도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정작 오늘 점심을 같이 먹자고 편하게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밀려오는 감정은 단순히 심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공포에 가깝게 다가오더군요. 이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뒷방 늙은이가 되었구나.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겠죠. 제 성격이 모나거나 제가 인생을 실패해서도 아니겠죠. 저는 그동안 관계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과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것을 도태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니 그 수많은 모임들, 동창회, 친목회, 매번 다녀와도 정말 마음이 채워지지도 않더군요. 오히려 왠지 모를 공허함에 집에 돌아와서 한숨만 쉬지 않으셨나요? 남들 자랑 듣느라 속이 뒤집어지고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보며 위축되고 내 자식 자랑 한마디 하려다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었던 그 시간들. 그 피곤한 감정 노동을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어서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그 허전함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안 느끼신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허전함은 내 인생이 비어버린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채울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쓸쓸함 아주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건강한 신호라고 합니다. 이제 억지로 사람을 만나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어서입니다. 오늘은 앞서 살다 간 현자들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그들은 이 혼자됨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사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젊은 날 우리는 어쩌면 지옥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옷을 입으면 흉보지 않을까? 이 차를 타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저는 평생을 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간수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셈입니다. 60이 넘은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옥에 갇혀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라고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동양의 지혜도 같습니다. 공자님께서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지 말며 오직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을 구하라. 우리는 평생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했었고 자식에게 존경받으려 했었습니다. 그 인정이 사라지니 허무한 것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두 발로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초라하지 않고 혼자 산책을 해도 외롭지 않으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스스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던집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어떤가요? 이제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웃고 왔다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는 가면을 벗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가면을 벗은 모습이 진짜 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조용한 시간은 늙었다는 형벌이 아닙니다. 신이 당신에게 이제 가면을 벗고 좀 쉬라고 주신 휴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 만나면 에너지 빼앗아가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굳이 품고 가기엔 저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버려진 외로움에서 선택한 고독으로 이름을 바꿔 달아주십시오. 이것은 6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할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우리는 식단을 조절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핸드폰 연락처에 저장된 1000명보다 언제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혹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명의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하고 혼잣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나의 취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내가 믹스커피를 좋아하는지 원두커피를 좋아하는지,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는지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품위는 명품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세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소리가 더 선명해지는 과정입니다.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더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 관계를 정리한 여러분의 삶은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억지로 웃지 마세요.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지 마세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나가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그동안 고생한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그렇다면 이 고귀한 고독을 어떻게 즐겨야 할까요? 거창한 취미나 여행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를 제안합니다. 가장 아끼는 찻잔이 있으면 꺼내세요. 없으면은 그냥 평범한 커피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나 차를 한 잔 따르시고 찻잔의 온기만 손끝으로 느껴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김아무개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누구 엄마 애들 키우며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어.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드라마 기억하시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거기서 마지막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 다른 자기 자신 김 부장에게 본인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놔줘야 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놓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는 여지껏 살아왔던 자기의 껍데기 같은 모습을 보내주는 마지막 장면은 혹시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며 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그 짧은 시간. 타인의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그 시간. 이 작은 의식이 쌓이면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 한 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나와 마주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익은 과일은 저절로 향기가 납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내면의 향기를 품고 있다면 필요한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이제 새로운 기쁨과 평온으로 채워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복잡한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고 홀가분해진 당신의 어깨가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여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누구보다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
충분히 잘하셨습니다.